자, 이제 문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가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글을 쓰되 기역과 니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도록 하시오 그랬잖아. 니들 기역과 니은을 읽어보니까 이 찬성 또는 반대를 할 수 있는 뭐가 되니? 근거가 되는 거지. 그지? 예. 그러니까, 니들이 한번 얘기해봐. 이거를 600자를 감안했을 때 몇 단락으로 쓰면 좋을 것 같으니? 그냥 단락 구분 없이 써도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단락은 나누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럼 기본적으로 기역과 니은에서 나누면 어때? 그지? 그럼 당연히 기역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쓰고, 니은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쓰면 찬성 혹은 반대가 되는 거지. 그지?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찬성하는 것도 써보고 반대하는 것도 써보면 참 좋을 것 같아. 그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찬성한다면, 가에서 찬성한다면 기역은 어떤 논리로 찬성의 변이 되고 니은은 어떤 논리로 찬성의 변이 되는지를 네가 미리 생각을 해야 되겠지.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되지? 그지? 예.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찬성인 경우에는 어떤 말을 쓰고 반대하면 어떤 말을 쓴다. 니은은 찬성일 때는 어떤 논리가 나오고 반대일 때는 어떤 논리가 나온다. 이것만 생각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 그걸 가지고 말을 만드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한양대학교가 물론 2014 모의논술 문제대로 본 시험이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한양대학교가 올해 모의논술 문제를 발표한 걸 보니까 이제는 진짜 논술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한양대학교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400자 단독 논술이었단 말이야. 예, 니들 그 기억나지? 왜 그 진로 선택을 할 때 왜 이렇게 뭐 남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자기가 뭐 하느냐, 그게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취하라 1,400자 논술이었다고. 그러니까 한양대가 계속 1,400자 논술 하나로 문제를 내다가 이번에는 물론 합치면 600자, 800자, 1번, 2번 합치면 1,400자가 되죠? 근데 문제를 나눴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는 우리나라 논술 문제가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나누어서 이게 짧게 쓰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예.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단락 구성이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예쁘죠? 1단락은 뭐예요? 1단락은 기역에 대한 견해예요. 기역에 대한 견해를 쓰는 거죠. 기역에 대한 견해. 그 다음에 2단락은 니은에 대한 견해죠, 뭐.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근데 글의 순서를 말하면 다짜고짜 기억에 대해서 막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예, 순서를 말할 때는 요거는 좀 메모로 부탁드립니다. 예, 어떤 순서로 쓸까? 예, 가, 요지가 나오는 거야. 너는 어떤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 어떤 것에 반대하는지 먼저 써주는 거지요. 예, 가가 지금 어떤 입장이다라는 것을 맨 먼저 써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지? 예, 그러니까 맨 먼저 써주고 가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가에 따르면 어떠하다. 가는 이런 것을 다루고 있다. 아니면 가는 이런 주장을 한다. 네. 그지? 이런 주장이다라는 거죠. 가의 주장을 밝혀주는 거지, 그지?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찬성, 어와 반대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주장에 찬성한다, 혹은 나 이 주장에 반대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 재밌는 거를 재밌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그 공식 입장이라고 그럴까? 학교에서 얘기했던 예시답안을 토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원래 논술에서요, 이렇게 찬성이나 반대의 이 견해를 쓸 때 1인칭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칭으로 쓰는 것을 상당히 좋지 않게 되게 논술에서 이제 가르치죠. 실제로 좋지 않아요. 예. 그런데 예시답안을 보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교수가 예시답안을 쓰신 것 같은데,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나는 동조한다,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찬성과 반대의 변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기역을 명시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역을 명시하실 필요는 없는데, 기역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여기 이거예요. 이게 기역에 대한 견해인데, 기역이 이 견해가 하나의 근거가 될 거예요. 네가 왜 찬성하는지, 네가 왜 반대하는지 근거가 될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 음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게 그 외국인 관리를 등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하면 될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대로, 그죠? 이 1, 2번이 빠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거만 가지고 따로 쓸 때는 3달러가 써도 무방해요, 사실은요. 요게 이제 1달러, 여기 1달러, 요게 이제 2달러, 예, 요게 3달러가 되겠죠. 그렇게 써도 무방한데, 600자인 점을 감안했을 때는요, 그게 너무 좀, 단락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길지 않을 테니까요. 길지 않을 테니까 같이, 쓴다면, 요게 좀 길어지겠죠? 예, 길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자수가 350에서 한 400자 정도.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350자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건 한 250자 정도. 그죠? 이 정도로 쓰면 적절한 자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를 한 달락의 가치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근데 문장이 너무 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해, 그러니까 너는 이 가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자수를 고려했을 때 이 단락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네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자, 요런 문제 나왔을 때 요렇게 하면 굉장히 잘 쓸 수가 있어요. 찾아봐. 그래서 이걸 근거로 연습한다면 찬성과 반대를 다 해보는 거죠. 자, 이게 기억입니다. 이게 니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에 대해 찬성한다면 기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지? 이게 근거가 되겠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내가 찬성한다면 니은은 무슨 말로 찬성의 표현을 찾을 것인가. 네? 내가 반대한다면 기억은 어떻게 될 것이고 니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다 집어넣으면요. 이거 가지고 600자를 쓰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찬성이나 반대 하나만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요거는 네가 찬성하는 걸 쓰든 반대하는 걸 쓰든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는데 요거는 해볼 거든 얘기예요. 예, 개요를 짤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예,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찬성한다 그러면 요것만 쓰면 되지, 원고지에다가는, 그지? 하지만 개요를 짤 때는 요것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이거를 미리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말을 만들 것인가, 그지? 예, 그걸 구상하고 그리고 이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